자, AP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앞에도 지금 계속 각 섹터에서 왕년에 잊혀져 있던 왕년의 명가수들이 줄줄이 꼬리 물고 계속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죠. 어제 인텍플러스 같은 종목들, 왕년에 날려주던 종목들이죠. 어마어마하게 날려주던 TCK 같은 종목들은 이미 일찌감치 저 위에 들어갔던, 이 역시 마찬가지 왕년의 대표 선수, 뭐 계속 올라 들어가죠. TCK 뭐 쭉쭉 올라 들어갑니다. 자, 이런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종류가 조금 다른 쪽에, 이거 예전에 지난달에 OLED가 이슈가 됐을 때 한번 등장을 했었던 종목이죠. 이게 AP 시스템. 자, 이제 시장이 올라 들어가는 동안에 모멘텀을 제대로 못 받고 있던 종목들이, 자, 이 AP 시스템 같은 경우 앞서도 지금 지난주에 한번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고요. 지금 오늘 돌파 형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 일단 돌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 요거 지금 넘어갈락 말락 하고 있죠. 얘가 지금 직진으로 넘어 들어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일단 쭉 올라들어요. 이거 내용 보면 조금 재밌는 게요. 자, 오늘은 뉴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섹터 키 맞추기 형태로 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뉴스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은 뉴스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저 앞쪽에 뉴스가 있었는데, 이 뉴스는 자, 지금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 전날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뭐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목요일 오후에 나왔던 뉴스가 이제 와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목요일 오후에 여기 반짝하는 시세, 이게 이거거든요. 들어갔다 실패했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뭐 새로운 뉴스가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게, 자, 지금 얘는 OLED 회사입니다. OLED 전문 기업이에요. OLED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앞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LED 장비 부문에서 4개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입니다. AP 시스템이. 그래서 일찌감치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가 전략적 투자를 했던 삼성전자 1차 벤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OLED 쪽이 밀려 내려가면서, 이거 어떤 형태냐 그러면요. 그래서 그전에는 오로지 삼성전자만 했던 회사예요. 삼성전자만. 그렇게 했다가 삼성전자가 풀어줬죠. 네, 삼성전자가 풀어주면서 이제 중국 쪽도 합니다. 중국 쪽도 LG 디스플레이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회사고요. 철저히 삼성전자를 타고 들어가는 삼성전자형 대표 회사예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는 OLED라고 하는 업황의 영향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OLED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지금 OLED 부분 같은 경우는 얘기 나오지도 않잖아요. 관심 사항이 아니니까. 누가 삼성전자 보면서 OLED 부분을 따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미래 성장성 같은 경우보다는 로봇 같은 경우요, 삼성전자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타 로봇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서 많은 수의 종목에 삼성전자가 로봇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시피 지금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HBM이냐, 파운드리냐, 이거 아닙니까? 삼성전자에서 지금 OLED는 따지지도 않거든요. 앞에도 계속 얘기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사로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 들었죠. 시가총액 1위라고 하는 형태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각 부문별로는, 휴대폰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LG 이노텍이 사실상 대표주의 역할을 하고요. 반도체는 하이닉스가 대표로, 그리고 디스플레이 경우는 LG 디스플레이가 대표지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중국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 기업이 중국을 모멘텀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는 내려야 돼요. LG 디스플레이 뭐 때문에 올랐죠? 중국이 공격적으로 안 한다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지금 올라 들어온 거잖아요. 중국이 공격적인 이 흐름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내려가 가지고 적자를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이 둔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이런 비용 반영이 다 되고, 그래서 주가가 턴어라운드 돼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중국 쪽이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는 눌려야 맞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LG 디스플레이나 이 AP 시스템이나 결국에 업황이 돌아나가는 흐름으로 기조가 연결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그 가능성에 비해서는 너무 낮다라는 얘기 되죠.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쭉 내려가서 보시면요, 쭉 내려가서 PR이 4.65배밖에 안 돼요.
자, OLED가 시장 중심에서 멀어져 버리면서, 근데 얘는 자 앞에도 보셨습니다만, 자 저게 2021년도에도 6배밖에 안 됐고요. 그 다음 2022년도 3배, 5.68배, 4.65배 완전히 버려진 종목이죠. 자, 이최진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업황이 개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주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종목인 거예요. 이거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이 시세가 이미 벌써 들어왔어야 될 게 이제 뒤늦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꺾어져 내려가죠. 이제 최고 정점을 쳤고, 이거 반도체 사이클하고 똑같잖아요. 2022년에 치고 그리고 쭉쭉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 들어가는, 똑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 이제 2분기에 실적 저점 찍고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서 돌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고 올라 들어오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 어김없이 종목 추천이 나오게 될 종목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단독 장비 공급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회사는 4개 분야에서 OLED 장비 분야 4개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이에요. 삼성전자가 가장 코스닥에 있는 장비 기업들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한 회사이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쪽에 APS 같은 경우 여기도 기업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APS가 지주사고요. 지주사고, 그리고 AP 시스템이 자회사고요. 그러니까 OLED 외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 지금 코스닥의 장비사라고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가 되죠.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익의 장비체 소재 분야라든가 반도체 장비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원익홀딩스의 경우 로봇 가지고 올라 들어가잖아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AP 시스템이 OLED 쪽의 경우는 주가 밀려 들어가는 동안에 APS의 경우는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APS를 빼버리고 나서 이제 OLED만 가지고 상황을 보게 된다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AP 시스템은 분명히 LG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삼성전자 향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향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업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중간 같은 경우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게 AP 시스템이 LG 디스플레이 당연히 훨씬 더 빠르게 올라 들어와야 맞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더슈팅, 과도하게 언더슈팅된 종목을 끌어올린 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서는 LG 디스플레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전돼 있어요. 더 위야. 이거 따라가야죠. 이거 당연히 따라 들어가야죠. 자,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자, 이제 이게 타이밍 싸움이에요. 이거 타이밍 싸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 실제로 실적을 내고 있는 부분에서 현재 실적이 조금 좋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친다 그러면 테스는 왜 올려? 뭐 테스는 지금 현재 실적이 좋아서 올려요? 테크윙, 테스가 아니라 기대잖아요. 기대. 그죠? 지금 방금 나온 뉴스 나온 것처럼 저렇게 해서 삼성전자는 조금 처지더라도 중국 쪽으로 다시 공급을 받고 그러면 저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거 그냥 뭐 순서 그냥 그대로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테크인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 얘도요 현재 실적은 뒤지게 안 좋아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뭣도 없어요.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잡아당기는 거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튀어나올 거다라는 걸 기대. 여기 같은 경우도 전망치 없죠. 올해 증권 사람들 진짜 웃기는 새끼들이야 정말. 이렇게 사들여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고서 이러고도 전망치를 하나 안 내놓고 있습니다. 지놈들도 이렇게 왕창 사가지고 때려 끌어올리고 주가 이렇게 더블 넘게 이렇게 잡아 끌어올리고서는 그러고는 아직도 전망치 하나 안 내놔요. 여기도 그러고요. 도무지 일을 안 하죠. 증권사가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라고 하면 요소 맞춰줘야죠. 저평가라고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다. 계속 얘기 들었고요. 아무리 저평가라도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으면, 그렇죠, 뭐라도 하나가 부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로 외국인이라고 얘기 들었죠. 외국인. 자, 앞에 지니어스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난리치고 있는 지니어스 저 앞쪽에서 추천을 드렸을 때도 똑같잖아요. 이런 기업들 실적이 이렇게나 좋은데 이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러고서 추천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누가 들어와서 당겼냐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주가 이렇게 끌어올려 놓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 끌어올리는 이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부각이 되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평가라는 거는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반도체가 턴어라운드 되는 것도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이 기대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급 주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안 들어오면 꽝이야. 아무도 안 들어오면 꽝이에요. 일단 거래량 조건은 성립이 됐습니다. 거래량 조건 전일에 97,000 지금 벌써 50만 주 넘어 들어갔고요. 지금 뉴스도 없습니다만 지금 워낙에 싼 종목이니까요. 52주 신고가 나왔네요. 증거사 리포트 이거 나왔네요. 이런 거 당연히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당연히 나와줘야죠. APSM 점진적인 성장장만 방금 얘기 드렸던 거 다 나오잖아요. 삼성 디스플레이여서 중화권까지 8세대 투자 이러면 실적 돌아 나올 거 뻔한 거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 거기에 여기에다가 지금 뭐 현장 저평가 이게 나오고 있죠. 거래량 조건 성립이 됐고요. 자, 이제는 이제 수급이 확실하게 둘 중에 누군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건 대부분 다 외국인이고, 최근 한 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13만 주 치르고 들어오고요. 그 다음 날에도 7만 주 또 들어오고 지금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관들 같은 게 안 들어온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전부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해서 공격적으로 당겨 올리게 되면 그 다음에 기관이 매도를 못 친다. 똑같은 구조 계속 거의 대부분의 종목에서 다 똑같은 구조 반복이 되고 있죠. 외국인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기관 매도 못 때린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개인 물량들 받아가지고 먹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는 이제 환장을 하고 더 사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기관 못 때려요. 이거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지니언스 같은 종목에서도 그렇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동안에는 기관 못 때려. 자, 앞에 IT센 글로벌 같은 종목에서도 그랬고요. 이거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P 시스템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일단 앞에 얘기드렸던 명가수들, 왕년의 명가수, 불후의 명곡을 만들어낸 대형 가수들 중에서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몇 배인데? 예? 뭐 하는 거냐고 이게. 꼬라지 좀 보라 이거야 이게. 이제 다시 삼성 디스플레이에다 중화권까지 붙게 되면 이 정도 실적 다시 그냥 돌아 나오게 됩니다. 올해는 안 되겠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10월 달이잖아요. 올해 실적 가지고 계산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내년 실적 가지고 계산해야지 다. 그럼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 수준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낮은 주가가 부각이 되는 거죠. 이 다음에는 이제 3개월 후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연간 전망치가 다시 나오게 되고, 방금 전 같은 경우도 이제 얘기만 나왔죠. 이제 연간 전망치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완전 저평가 종목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미리 살펴두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 빠져나오면서 일단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 나왔고요. 자, 장비 공급 이슈 나왔고요. 실적 개선 기대 나왔고요. 이제 저평가가 바로 다음에 이제 뒤따라 들어오면서 이거 위로 쭉 뻗어 올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종목의 같은 경우에는 뭐 아래쪽에서는 이 정도 같은 경우에서도 살 수 있는데요. 이건 밑에서 쪽보다 일단 이 위쪽에서 누리세요. 여기 요 정도에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일단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사이클에서 다시 살피는 형태로, 뭐 OLED 같은 경우 아직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불투명하죠.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쪽에다가 장비 공급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밑에 쪽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지금 내려오는 2만원 이하의 구간에서 일단 우선 찔러놓고, 여기서 이제 찔러놓고 살피자 이거죠. 현재 추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아무리 못해도 이 종목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이거 여기까지 저 밴드 상단까지는 올라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흐름이 조금 이제 달라지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 들어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앞에도 보여드렸잖아요. 설명 쭉 드렸죠. 얘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원래 이게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오는 애요. 이거 튀어나올 때. 그래서 밑으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위로 공략을 하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얘는.
실적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주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에서의 흐름보다 위로 치고 나갈 때의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른 종목입니다. 위로 치고 들어갈 때 세력주들처럼 위로 치고 들어갈 때 재가치를 발휘하는 기업이야. 저가 쪽에서 라인보다. 자, AP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OLED의 왕년의 명가수까지 소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죠.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 TV에도 오르고에 채팅 앱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 오르고 앱을 뭐 앱 다운로드 받는 건 다 하실 테고, 다운로드 받고 설치한 다음에 입장을 하시면 24분의 최소 경력 10년 이상의 실전 투자 전문가들이 24명이 있습니다. 주식 코인이 2명이 있고요. 코인 됐어요. 자, 앞에 보이죠? 윤수석 코인. 그리고 주식이 22명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22명의 전문가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대부분의 이 AP 시스템 같은 종목들은 다 알아요. 한스 바이오메드 어저께 최근에 미친 듯이 치고 들어왔던 그런 종목들을 다 알고요.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여기 전문가분들은 다 아는 종목이에요. 삼형엠텍 같은 거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전문가들은 아는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삼형엠텍 추천을 드리고 삼형엠텍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바로 오르고 해서 다른 분들 또 추천 바로 들어왔죠. 바로 따로 들어가지고 바로 더블 가볍게 더블 먹어버리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멘텀 불거지고 주가 올라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종목들도 노리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재료주 아니고요, 테마주 아니고요, 재료 아니고 테마에도 안 엮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력형 당연히 아니죠. 현재 구간은 이제 위에 치고 나온 다음에 세력형이 돼요. 세력형으로 변매로 하게 되죠. 그래서 세력형 아니고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펀더멘털을 보고 들어가는 형태가 되니까 아마도 이 AP 시스템은 현재까지의 수준에서는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제 뒤에 나중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AP 시스템은 당연히 증권사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툴젠도 원래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죠. 앞 종목이었던. 자,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그래서 이 전문가분들이 다 진짜 상황을 봐서 LG 디스플레이가 올라오는데 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쳐다보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스타일이 다 틀려요. 지금 얘기 들은 것처럼 전문가의 스타일에 따라서 살펴보는 종목도 다르고 노리는 종목도 다르고 각자 다른 종목을 거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우는 일단 방에 들어오신 다음에 일단 무조건 추천부터 찾지 마시고 일단 전부 다 들어가세요. 다 들어가신 다음에 전문가 스타일부터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며칠 계시면서 아직 며칠 여유 있죠. 며칠 정도 계시면서 전문가 스타일부터 다 구분해두면 자,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주식 하루 이틀하고 끝날까요? 연휴 전에 지금 짭싸게 돈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연휴에 여행 가고 주식 종칠 겁니까? 그런 거 아니면 지금 당장의 추천주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를 어느 때 활용해야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전문가 스타일부터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거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